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평론을 해주시는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언제나 신사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0대 대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일 남았죠? 자,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2.6%, 윤석열 후보가 42.7%로 보시다시피 단 0.1%포인트 차이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39.5%, 윤석열 후보는 44%, 심상정 후보는 3.1%, 안철수 후보가 7.5%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0.1%포인트라고 하면 거의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남은 2주 동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 어느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실 예정이신지 하나씩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결국은 이제 인물론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선거하면서 지금 나올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후보나 뭐 후보 주변이랄지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요. 정책들도 나왔고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 두 후보 중에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지 그리고 결국 인물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 행정에서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 특히 지금 코로나 지금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도 바로 할 수 있는 또 코로나 이후 대책이랄지 네. 그다음에 세계 5강으로 가는 경제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후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인물론 대한민국 이끌 적임자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인물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막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나올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지율 올리는 생각 당연히 하겠지만은 이 지지율이 선거에 실제로 득표율로 연결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지지하실 수 있는 분들, 지지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게 하는 그 전략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느냐, 왜 이번 대선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국민들께 메시지로 전달하는 작업 이것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정작 중요한 건 선거 당일에 얼마만큼 실제로 투표소로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선 막판 지지율을 흔들어버릴 변수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야권 단일화 여부입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정권 교체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요 단일화가 겁나서 도망쳤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우리 국민이 전부 원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윤석열하고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정권 교체지 적폐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지하겠습니다. 확 비비쁘겠습니다. 윤 특보님 도망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도망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국민들이 잘 아실 거고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저에게 제안하셨다면 저희가 보이는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권 교체 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늘 오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3지대 후보들을 향해서 단일화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 단일화는 아닙니다. 자, 민심 정책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다는 건데요. 자,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일단 민주당
측에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저 조금 전에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 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아, 그래요?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계속 이제 이번에 정치 교체를 화두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랄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랄지 통합정부 이거에 대해서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뒷받침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를 하고 있다. 예. 네. 당에서는 당연히 네.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정치를 위해서는 계속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도된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 이런 네. 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당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단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화가 결렬된, 형식적으로는 일단 결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상황을 아주 현명하게 역이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난주 일요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했고 그 단일화 대상자는 저희 당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달라지진 않았겠죠. 적어도 네.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뭔가 연대를 한다, 제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 않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중도를 대표한다는 극중주의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권 후보의 단일화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 내부 검토 중인 이 정책의 단일화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유세전도 점점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대선 유세전 이모저모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대한민국 살림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임기 내에 이것을 꼭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나, 둘, 셋. 네. 꼭 대통령이 되시라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예상 여러분을 이런 시대에는 확실하게 새로운 스마트한 방역이 필요하다. 자, 존경하는 허경영 후보님,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지금은 잠깐 조용합시다. 이 대표는 30대라서 추위를 안 타요.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60대라서 추워요. 얼른 말하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바꿔보자.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이번에 찍어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고 나는 집에 가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꿈 희망 우리 교회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춥긴 추웠죠, 많이 요즘. 자, 각 후보들 화려한 세리머니 대전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죠. 각 당의 현수막 대전도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에 문의한,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 걸어도 됩니까? 라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거 2개만 뽑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저런 문구를 문의했습니다. 무당도 모자라서 신천지가 웬 말이냐. 일꾼과 술꾼,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지지 않았습니다.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다 먹었나? 쌍욕 불륜 심판하자. 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웬만하면은 다 써도 된다라고 지금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정책 얘기는 여기 지금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 캠프에서 짧게 좀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난주에 마치 뭐 민주당에서 어떤 공식 지침으로 좀 뭐 이런 현수막을 예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그런 적은 없고요. 뭐 저거는 걸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당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요. 우리 당은 항상 이제 지역 공약을 걸었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네. 만족할 수 있는 지역 공약으로 저희는 걸 계획입니다. 네, 뭐 문의는 했지만 설마 쓰겠냐,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 선관위가 저렇게 나오는 게 그동안 그 조혜주 전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상황이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좀 자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걸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네.